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밤 11시 40분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시킨 문명 건설의 역사의 핵심에는 법치가 있습니다. 법치를 이 정도로 세운 것은 지난 7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명의 근본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문명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치 파괴 정권, 문명 파괴 세력으로 규정될 것인데, 그나마 우리가 건설한 이 문명의 반격이 오늘 이루어져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충복에 가까운 또는 충견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법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검언유착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짜고 여당의 또는 여권의 어떤 부정 혐의를 취재하는데 공모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검언유착이다 라고 선동 방송인 MBC와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짜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편성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이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몇 시간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10명, 압도적이죠.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즉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불기소하라 하는 의견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하고 기소하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구속력은 없지만은 과거에 이런 결정을 다 검찰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나 또 무슨 이유를 대고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기소가 되어 가지고 법원에 넘어가면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 자성자박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의 무덤을 계속 깊게 파고 결국은 그게 스스로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철 수감 중입니다. 전 VIK 대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다가 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및 기소를 의결했는데,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뜻입니다. 유죄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이 이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은 그 구조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 사건은 기자와 검사가 공모를 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검언유착이 되어 있었는데, 기자는 한번 재판을 받아볼 만하다. 그러나 정작 몸통인 검사장에 대한 혐의는 이거는 수사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정진웅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앞으로 찾아내지 않는 한 부실수사다, 편파수사다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수사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었던 이 행위도 결국은 편파수사의 비호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심의 절차에서는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철 전 VIK 대표 측의 의견 개진이 각각 40분씩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강요 미수 성립이 어렵다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예정이었던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압박을 하니까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것은 죄가 안 된다, 이 수사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심의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 15명 중에 10명 불기소해야 된다. 15명 중에 1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12명, 공소 제기해야 된다. 9명. 이렇게 다수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표결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측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라고 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번 외부 인사들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은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확증이 붙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사에 동력이 붙지 않을 것이고, 설사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첩첩산중입니다. 처음부터 황당무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것은 그 먼 유착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헛발질을 해가지고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KBS가 이런 편파적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보를 했다가 오보임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사과 방송을 하고, KBS 안에서는 누가 엉터리 정보를 제공했느냐 밝혀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MBC도 오보 선동으로 지금 판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실의 아주 명맥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전체 그림은 간단합니다. 왜 추미애 씨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이것은 한동훈, 이동재 두 사람을 억지로 엮어서 잡자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제대로 수사를 해버리면은 거꾸로 권언유착이 된다. 정권과 언론, 여기서 언론은 KBS, MBC 같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짜고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하고 무리한 법 적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정권의 치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날 판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그 치부를 덮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방어적 심리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세적 심리가 아니라 덮어야 된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치명타를 입는다. 자, 일단 불은 껐어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이걸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동재 전 기자만 남고, 이거는 좀 무리한, 욕심을 너무 부린 취재였다 하는 정도의 사안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윤석열 잡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좀 코미디 같은 사건으로 축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강요미수도 이것은 과거의 전례로 봐서 유례가 없는 무리한 법 적용이다. 다만 이상한 판사를 만나가지고 구속영장은 떨어졌지만은, 그 구속영장 사유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악의 내용이다 해서 오히려 사법부의 치부를 또 같이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서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검사, 판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률가가 아닌 법률 기술자의 꼼수로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은 잠시 진실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나마 한국 법치주의의 저력을 확인하게 되어서 밤늦게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